안녕하세요. 요새 사는 게 아니지요. 평생 이런 세상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집에만 이렇게 영 깝깝하시죠? 그래서 저도 요새 유튜브 동영상 종종 보는데요. 이게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시간 때우고 별의별 정보 찾는데 진짜 쓸모가 많아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도 유튜브를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해 보면 훨씬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람도 있고요. 아참, 제 소개가 빠졌네요. 저는 대학에서 생물학 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또 여러 바이오 제품도 활발하게 연구 개발하는 조금은 이제 바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정종문 교수라고 합니다. 유튜브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어색하고요. 제가 봐도 서투른 점이 많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 동영상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건강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되도록이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제 채널 이름은 정교수의 미주알 고주알로 정했고요. 일단 요새 우리를 제일 많이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대체 바이러스라는 것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다가 혹시 물어볼 게 생기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동영상이 여러분 지식과 건강 생활에 유익하다 생각되시면 꼭 좋아요 하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지금 현재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그래서 바이러스가 도대체 뭔지 요거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제 소개하면 저는 미생물학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석사 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건너가서 노스웨스턴 대학이라는 데서 PhD 하고 현재는 수원대학교 생물학과에서 전임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식물체에 존재하는 아주 다양한 유효 성분을 발굴해가지고 기능을 이제 자세하게 좀 실험을 해서 우리 몸에 좋은 거, 요걸 이제 식품이나 아니면 화장품 원료, 기타 이제 완제품 생산까지 해가지고 천연물 내지 생약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 40여 편의 논문 냈고요. 제가 이제 좀 특허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등록된 것만 한 35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수원대학교 공과대학 바이오사이언스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주 벤스랩 연구소장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 만들 때 좀 정확하게 문헌에 근거해서 과학적 사실에 철저하게 기반을 해서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공부한 모든 자료 이런 것을 과감 없이 좀 제대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과서 텍스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Principles of Virology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빈센트 라카니엘로라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님이 쓴 건데 한 네 분이서 쓴 거예요. 아주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제가 봐서는 이 바이러스학의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또 정확하게 잘 써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atomy and Physiology에서는 이것도 아주 유명한 책인데 마티니라고 그냥 보통 그러죠. 마티니라는 분이 지은 Fundamentals of Anatomy and Physiology.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틴코, 스탈, 클라크 요 네 분이 원래 이제 이 책은 다른 분이 썼어요. 근데 이제 Biology of Microorganism.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사이트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본 것은 NIH라는 곳에서 미국의 이제 국립보건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COVID-19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이 치료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전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갱신해가면서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걸 이제 참고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술 논문, 미국의 NIH 전자도서관인데요. 여기에 뭐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이제 계속 올라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요것만 모아가지고 논문을 올려놓고 있는데, 제가 논문을 찾을 때는 주로 이제 인터넷 요걸 이용을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엄청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에도 아주 그 귀한 정보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9월 달부터 MIT,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MIT 공과대학의 디파트먼트 바이올로지에서 한 지금까지 한 10대 개 정도의 렉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대체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뭐 병의 진전, 뭐 그다음에 현재까지 백신 치료 현황, 무슨 뭐 치료제 개발, 뭐 이런 것들 한 15개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유튜브로 강의를 합니다. 이걸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크램이라는 그 주로 이제 메디컬 닥터 분이 나와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아주 귀하게 아주 뭐 과학적, 임상적 그런 그 자료 가지고 만들어낸 거라 설명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참고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잘생긴 닥터 마이크 한센, 이분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사분인데, 이분이 매주 한두 개의 그 코로나에 대한 임상 결과 혹은 새로운 소식 이런 것도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서 빈센트 라카니엘로, 아까 그 교과서 지으신 분인데, 이 양반이 이 비롤로지를 뭐 온 세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이제 알리려고 뭐 팟캐스트도 하고 자기 강의도 뭐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아주 그 열성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홍보 대사 겸 뭐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영국에 계신 분인데 닥터 존 캠벨, 이분은 원래 전공이 간호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셨다가 아마 이제 리타이어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이제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논문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임상에서 이런 치료를 했더니 지금 현재 이렇고, 또 환자 수가 어떻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들을 소개하고 뭐 이런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아주 설명도 아주 조리 있게 잘 하고 영어 발음도 특히 좋고, 그래서 저도 이 동영상을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바이러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일단 역사적으로 언제 발견됐냐 한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실제로는 1892년에 처음으로 바이러스의 존재가 보고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1884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 샴벌랜드, 이 사람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 양반이 뭘 했냐면 박테리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 세균, 이 세균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만들었어요. 필터 장치를. 그래서 이 양반은 만약에 이 필터를 사용해서 이제 어떤 뭐 추출물이니 뭐니 이런 것을 걸러내면 거의 모든 세균들은 다 걸러낼 수 있다. 미생물은 다 걸러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1892년에 소련의 드미트리 이바노프스키, 이 양반은 원래 이제 이때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는데, 이 모스크바 대학의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여름 방학 때 자기 이제 고향에 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고향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수익성이 좋은 게 뭐였냐면 담배 잎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배 잎을 열심히 재배해가지고 요걸 이제 팔면 농부들이 수익이 좋은데, 여기에 한번 병이 들면 담배 잎사귀의 이 그림에서처럼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가면서 담배 잎이 시들시들해서 다 농장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드미트리 이바노프스키라는 이 소련 이 대학원생이
그러면 요 담배 잎을 수거해다가 이제 진이겨 가지고 추출물을 만든 거죠. 추출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간에는 이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요 세균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샴벌랜드 필터로 한번 필터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필터하면 빠져나온 액에는 세균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코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실제로 미생물이 이게 질병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이렇게 알려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필터로 걸려진 필트레이트 여과액을 다시 이제 생생한 담배 잎에다 묻혀봤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양반이 생각하기에는 이걸로 했으니까 이제 담배 잎이 병에 안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여기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는 거예요. 담배 모자이크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몇 번씩 실험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야, 이게 도대체 세균이 얼마나 작길래 이 필터를 다 통과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자마자 이제 교수님들한테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이 세균은 어마어마하게 작아서 기존의 필터 장치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 아니면 새로운 미생물이든가 뭐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세균이 있어? 그렇게 조그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박테리아보다 더 작은 미생물이 있단 말이야. 긴가민가 했는데 1898년 그러니까 6년 뒤에 네덜란드 미생물학자 메이제링크라는 분이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사진을 제가 띄워놨는데 요거 이제 위키피디아라고 인터넷에 나온 그 이분 사진입니다. 이 양반이 다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TMV 그 드미트리 이바노프스키가 했던 실험을 다시 해보니까 확실하거든. 야, 이거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필터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세균보다 훨씬 작은 미생물이 있을 텐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기존에 배지에서 세균들을 키울 수 있었는데 이거는 키울 수가 없으니 이거 참 기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컨타지움 비붐 플루이둠,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이걸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contagious living fluid, 즉 전염성이 있는 살아있는 액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아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contagious, 전염성이 있는 살아있는 액체다. 어떤 그 입자도 아닌 것 같다. 왜? 아주 조그만 이 필터도 통과 못하는 세균들에 비하면 이거는 등치가 아주 적거나 아니면 그냥 뭔가 액체 아니겠나. 근데 살아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요거를 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또 로플러 프로시 이 두 사람이 구제역 바이러스 존재도 규명을 했어요. 이것도 TMV처럼 여과 가능한 근미세 구조물이다. 그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사진에 거기 보면 이제 소의 그 잇몸, 입술 이런데 그냥 막 헐어 빠져서 이제 이것도 죽어요. 그래서 구제역이 원래 foot and mouth, 그러니까 이 발하고 입술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폐사하게끔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전염병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구제역 바이러스 한번 돌면 난리가 났죠. 어쨌든 1898년도에 비로소 이제 바이러스 존재가 서서히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 존재만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 실은 이제 이걸 눈으로 확인한 것은 비로소 이제 1931년 전자현미경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또 미국의 병리학자가 달걀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배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5년, 그러니까 전자현미경 개발되고 4년 뒤에 스탠리라는 사람이 전자현미경 사진을 이용해서 최초로 그 이바노프스키가 담배 농장에서 그 TMV,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했던 그걸 처음으로 전자현미경사에서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게 이제 뭐가 알갱이 같은 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단백질하고 RNA,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유전자가 코로나 RNA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밑에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코일드 RNA 이렇게 나선형으로 쭉 꼬아져 있죠. 그리고 이걸 이제 밖에서 단백질들이, 똑같은 단백질들이 여러 개가 한 1280개 정도 되는 이 단백질이 이걸 이제 쭉 둘러싸서 긴 막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써놨는데, 그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조금씩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황열병 일으키는 바이러스, 뭐 광견병, 천연두 바이러스, 닭에서 이제 백혈병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 살코마 바이러스라 해갖고, 이 라오스 살코마 바이러스는 실제로 닭한테서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해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나 이런 의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바이러스가 돼버렸는데, 이것도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어떤 농장 주인이, 닭 키우는 농장 주인이 자기네 농장에 닭들이 비실비실 죽어가는데 벼슬에 막 혹 같은 게 막 보글보글하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암덩어리 같은데, 이게 이제 전염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전염병인지 암인지 이거 좀 가르쳐 달라 해서 이제 로키펠러 대학의 그 교수한테 이제 찾아간 거죠. 그 라오스라는 분한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좀 파악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결국은 라오스 살코마 바이러스라는 것을 이제 추출해내고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1915년에 페이지라는 뜻이 원래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박테리아, 세균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 중에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 미생물, 세균, 박테리아, 요거를 먹이를 삼아서 요거를 이제 숙주세포로 삼고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번식을 하는 그런 그 바이러스가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1915년에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했고, 1933년에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크기는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작냐 봤더니 보통 20나노미터에서 30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300, 400 뭐 이거보다 조금 큰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바이러스 하면은 20에서 한 300나노미터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노미터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실은 이제 우리가 미터법을 쓸 때 1미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보통 1미터. 그러면 요거에 보통 1000분의 1 우리는 이제 10의 3승분의 1이라고 하죠. 1000분의 1 하면 요 앞에다가 1mm라는 것을 앞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1mm가 되죠. 우리 1mm, 10mm 모이면 1cm 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mm의 100분의 1은 1cm고 1mm의 10배는 1cm예요. 하여간 센티미터는 이제 좀 제끼고요. 1m의 1000분의 1, 1mm. 1mm,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의 3승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mm의 다시 1000분의 1, 이걸 이제 우리는 1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다시 1000분의 1이니까 1m로 따져보면 10의 6승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 마이크로미터에 다시 1000분의 1, 요걸 우리는 1 나노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1 나노미터니까 1미터부터 따져보면
이 10의 9승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맨눈으로 두 점이 막 가까이 와서 아직도 두 점이다 두 점이다라고 비로소 알 수 있는 거리는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0.2, 0.1 밀리미터. 그러니까 0.2 정도 두 점이 가까이 있으면 이게 한 점인지 두 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이제 해상력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1 마이크로미터에서 한 몇십 마이크로미터의 보통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그런데 1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00 나노미터 정도가 이 세균에서는 가장 작은 종류에 속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이 20에서 300 나노미터니까 박테리아에 비하면 엄청 또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는 우리가 보통 광학 현미경이라고 해요.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로 관찰이 가능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로 관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자 현미경에 도움이 없으면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도 그려놨는데, 이 그림 보시면 요게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 세포라고 치면 요 크기가, 그럼 이제 세포 안에 뭐 1번 해가지고 핵 인도에 있고 해서 요게 핵입니다. 핵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집어 싸고 있으니까 요 전체가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14번 보시면 요게 이제 바이러스들이 여기 뜨르뜨르 붙어 있다는 거죠. 14번. 그러니까 이 정도 전체 세포가 이 정도 크기고 바이러스는 이 정도니까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엄청 힘들겠죠. 전자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는 정도니까. 그래서 그러면 바이러스의 모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거는 아까 이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처럼 나성현으로 되어 있는 거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신면체라고 해가지고 아주 비루풀하게 요 밑에 이제 요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신면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장방형이라 해갖고 이제 총알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세포, 우리 세포라든가 이런데 이제 감염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가 복제를 많이 해서 수천 개 만들어서 딱 터져 나올 때 세포막의 일부라든가 아니면 세포 안에서 뒤집어 싸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 요거를 이제 엔빌로프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밑에 또 하나의 그림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많은 바이러스가 이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의 가장 필수 요건은 뭐냐? 이놈은 그 자체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 정보가 DNA 많이 들어보셨죠? 데옥시라이보 뉴클레이시드, DNA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RNA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유전 정보가 필수 조건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바이럴 지놈이라고 했어요.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이게 쌓여 있어요. 뭘로 쌓여 있냐? 단백질로 된 캡시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질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캡시드의 하나하나를 캡소미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백질로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바이러스는 자기가 꼭 필요로 하는, 내가 이제 숙주 세포에 감염했을 때 요걸 뭘 만들어야 되겠는데 만들 도구가 이 숙주 세포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가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효소를 몇 개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스, 역전사 효소라는 것도 달고 다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도 달고 다녀요. 그래서 효소 몇 가지를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엔자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효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세포 안에서 세포막 성분, 지질 성분을 이제 덮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엔빌로피라고 그래요. 엔빌롭. 우리 말로 하면 봉투 뭐 이렇죠. 엔빌롭 봉투인데, 우리 이제 그 마땅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엔빌롭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표피 요걸 이제 덮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지가 만든 단백질도 여기다 끼워서 나와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M 단백질이니 E 단백질이니 뭐 이런 걸 끼워서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엔빌롭 프로테인, 그다음에 엔빌롭은 지질로 되어 있고요. 우리 세포 침투해 가지고 기어 나올 때 이 엔빌롭을 뒤집어 싸고 나온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모양을 보면 이 모양에서처럼 뭐 어떤 거는 장방형이고 어떤 거는 뭐 나선형으로 돼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요 그림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기기도 하고 뭐 좀 가지각색입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20면체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다. 이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반드시 얘는 유전자 가지고 있고 단백질로 보호되어 있고, 엔빌롭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대체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제 구성 보면 지놈, 유전자, RNA 혹은 DNA. 이 DNA도 이제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한 가닥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RNA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더블 스트랜드 DNA 혹은 싱글 스트랜드 DNA, 뭐 더블 스트랜드 RNA, 싱글 스트랜디드 RNA 뭐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백질로 뒤집어 싸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물학에서는 단백질 그러면 이 지 몸을 감싸고 있는 이런 것을 이제 구조 단백질, structural protei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집을 짓는데 기둥, 뭐 들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구조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효소처럼 어떤 일을 하는 거, 요거 이제 비구조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두 종류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다수의 바이러스가 지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 엔벨롭 요걸 이제 뒤집어 싸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는 지 혼자는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일종의 화합물이에요. 그냥 DNA 혹은 RNA 가지고 있고 그 옆에 단백질로 뒤집어 싸고 있는 일종의 화합물이지 이게 생명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와 있을 경우를 우리는 비리온이라고 해요. 비리온이란 말은 이제 바이러스 파티클이라는 뜻이죠. 바이러스의 입자, 이제 무생물이에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놈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숙주, 즉 숙주 호스트라고 그러죠. 호스트에 침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 단계를 우리는 이제 attachment, 일단 부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netration, 침투를 해야 돼요. 세포 안쪽으로 끼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을 벗어 헤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빌롭과 아까 캡시드로 둘러싸이는 것을 걷어 풀어 헤치고, 이것은 언코팅, 외피벗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언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이제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유전자를 수백 개, 수천 개 쫙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다시 단백질도 만들어요. 아까 얘기한 이제 구조 단백질, 또 지가 꼭 필요했던 비구조 단백질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내죠. 근데 이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가 이제 공격한 호스트, 즉 그 침투에 들어가는 그 우리 그 고세포, 숙주 세포 안에 있는 것을 다 뺏어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분자적 수준의 파라사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오케이.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유전자도 복제를 해놓고 지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 똑같은 것을 조립을 막 해요. 그것을 우리 이제 어셈블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호스트 세포, 숙주 세포를 빵 터뜨리고 이제 밖으로 기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세균들은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있어 이분법에 의해서 증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엔승으로 증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이엔승이 아니고 한 번 들어가서 나올 때는 수천 마리가 한꺼번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 속도가 훨씬 빨라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침투 어태치먼트 해가지고 침투하고 뭐 방출까지 시간이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8시간 지나면 수천 마리가 되는 거죠. 한 마리가 숙주세포에 어태치먼트 부착해가지고 방출될 때는 수천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이 또 옆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고 다시 수천 마리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첫째는 바이러스는 모든 생물체를 숙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심지어 박테리아도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숙주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 한 종류가 모든 숙주를 다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이즈 바이러스다 그러면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사람하고 일부 유인원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고양이, 개 절대 에이즈 바이러스에 안 걸리죠. 그래서 이 숙주하고 이 바이러스하고는 어떤 그 특이성이 되게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끔 동물한테서 감염됐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이제 건너오는 경우, 이걸 이제 주노틱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인수 공통,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감염할 수 있는 바이러스. 이게 이제 나타나면 우리 인간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실제로 주변에 바이러스가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들, 뭐 폴리오 바이러스, 송화의 바이러스, 무슨 뭐 천연두 바이러스, 황열병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는 전체 바이러스 세상에서 우리 인간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요거는 아주 극소수의 종류가 우리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거지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바이러스 하면 무섭게 생각하고 바이러스 하면 다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한테 나쁜 일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구상에는 우리한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주변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고 종류도 훨씬 더 많죠. 심지어 우리 바닷물에 보면 바닷물에 있는 바이러스 뭐 100ml만 뜨면요 여기는 뭐 10의 6승, 8승, 9승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다 보면 뭐 바닷물도 꿀떡꿀떡 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안에 바이러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죠. 또 우리가 양배추 먹잖아요. 양배추 생으로도 먹고 뭐 초장 뭐 이렇게 찍어 먹기도 하고 그런데 양배추 안에도 보면요 그 양배추에 기생하는 그 곤충들이 있는데 그런 곤충들에 살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양배추에 묻어 있기도 하는데 이런 바이러스도 어마어마하게 어떤 때는 뭐 10의 3승, 뭐 5승, 7승 뭐 이렇게 있는데도요. 우리가 그거 먹어도 아무 그 건강에 이상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 안에 핵 안에 유전자 속에 아예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허피스 바이러스인데 허피스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우리 세포 안에 한번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평생 빼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몇십 년, 몇백 년 지나서 우리의 어떤 기술이 의학적 지식이라든가 생물학적 지식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이것만 딱 끄집어내면 몰라도 현재까지로는 우리 사람 세포 안에 끼어 들어간 허피스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하여간
우리에게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전체 바이러스 세계에 극히 제한적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는 비리온 상태, 즉 무생물이다. 비리온은 비리온 입자 상태하고 숙주 세포 안에 침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지 자손을 퍼뜨리는 증식하는 상태, 이 두 가지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 나오면 무생물, 세포 안에 들어가면 생물체, 이런 그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여기서 숙주세포도 살아있는 숙주세포겠죠.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하는 오블리게이트란 말은 절대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이런 뜻인데 오블리게이트 몰리큘러 파라사이트다. 그래서 이제 지는 아주 간편한 몸차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유전자, 그다음에 껍데기, 가끔 외피, 엔빌롭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놈이 이제 숙주세포에 들어가게 되면 숙주세포에 있는 것을 다 자원을 이용하는 거 뺏어서 그래서 단백질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도 뺏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RNA, DNA 짓고 이렇게 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필요한데 뉴클레오타이드도 숙주세포에서 다 뺏어와서 짓고 복제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블리게이트, 아주 그 절대적인 분자적 수준의 파라사이트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티모 방식의 발티모라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말이 조금 헛나갔는데 바이러스 종류에는 뭐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아이덴티파이 인식을 하고 이걸 분류를 하고 한 게 한 몇 종류 되느냐, 현재까지 한 6천 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2019년까지 이렇게 봤더니 6,589종이 이제 기재가 됐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세상에 있는 바이러스 종류는 어마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 대학교 다닐 때는 바이러스를 그냥 동물세포를 숙주세포로 하는 애니멀 바이러스, 동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식물체,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처럼 식물 세포에 기생하는 그런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박테리아를 숙주로 삼는 박테리오페이지,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그 후로는 이제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 분류를 했죠. 그래서 우리 생물학에서는 킹덤, 파일럼, 클래스, 오더, 패밀리, 지너스, 스피시스. 그래서 개, 문, 강목, 과, 속, 종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이 데이빗 발티모라는 분이, 이 양반이 실은 노벨상 수상자예요. MIT 총장도 지냈고 뭐 이런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양반이 실은 우리가 이제 그 PCR에서는 RT-PCR이라는 방법 쓰잖아요. 그래서 그 RT가 Reverse Transcriptase, 역전사 효소라는 건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DNA라는 것이 RNA로 전사되고 전사된 RNA가 다시 단백질로 번역된다. 이걸 이제 센트럴 도그마 해가지고 그걸 이제 철떡같이 믿었는데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발티모어라는 사람 보니까 어떤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RNA로 돼 있어. 그럼 RNA는 도대체 왜 DNA도 될 수 있지 않느냐? DNA 돼가지고 그러니까 끼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사람 세포의 유전자 속에 그게 DNA는 반드시 RNA만 되고 RNA는 반드시 단백질로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제 항의를 했죠, 학회에서. 그래서 이제 학회에서 그러면 좋아, 그러면 네가 RNA에서 거꾸로 DNA를 만들어내는 효소 혹은 그런 기전을 밝혀봐. 그럼 노벨상 줄게. 이렇게 이제 어쩌면 이제 학회에서 논란이 일었죠. 그래서 태민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스, 즉 RNA에서 이제 DNA가 이때까지는 이 RNA가 되고 RNA가 이 단백질로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던 사실을 거꾸로 요거를 RNA에서 DNA로 갈 수 있는 이 효소를 발견했죠. 요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약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 양반이 보기에
지구상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런데 이걸 분류하는 방식이 없을까 해서 어차피 mRNA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단백질로 번역이 되니까 mRNA 기준으로 봐서 요거 이제 플러스 스트랜드라고 그러는데 요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로 따져서 바이러스를 7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요 방식을 발티모어식 분류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요 그림, 요거 이제 이해하려면 또 분자생물학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바이러스를 분류하기도 하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이 바이러스는 종류도 많고 어마무지하게 많이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요약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작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300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아주 엄청난 종류의 바이러스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존재를 한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한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실제로 얼마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특징이 뭐냐? 밖에 나와 있을 때 숙주세포에서 방출돼서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입자 형태로 존재를 한다. 비리온이라고 그러고 숙주세포 일단 침입해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복제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반드시 그 안에 DNA 혹은 R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죠, 유전자.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 한다, 어쩐다 하는 얘기가 바로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는 뭘로 되어 있느냐? 자신의 유전자하고 그걸 뒤집어 싸고 있는 소수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서 유래한 지질 피막, 즉 엠빌롭으로 덮여서 있다는 거고, 모양은 나선형, 뭐 장방형, 이십면체형, 복합형 뭐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 6천여 종의 바이러스가 과학적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냐? 하는 바이러스는 증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숙주세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숙주세포를 이용해서 증식하는 일종의 무생물과 생물의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